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뉴저지와 뉴욕 등 미 동부 지역에 대규모 겨울 폭풍과 북극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10인치의 역대급 폭설과 체감온도 섭씨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새벽부터 뉴욕시와 뉴저지, 롱아일랜드 지역에 평균 4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10인치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눈폭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폭설 이후엔 북극 한파가 유입되며 최저기온이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체감 기온은 더 내려가 섭씨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뉴욕시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키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와 북극 한파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노리스터 패턴으로 분석됩니다.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경우 눈이 날리며 화이트아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의 야외 노출만으로도 동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능하면 주말 외출을 자제하고 난방시설 점검,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 충전, 차량 연료를 절반 이상 유지하는 한편 노약자와 노숙인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펠팍에서 기습적인 이민자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대부분 히스패닉계 주민 1에서 20명이 체포 연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인들과 한인 상권에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펠팍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펠팍 컬럼비아 애비뉴 및 해리엇 애비뉴와 만나는 브로드 애비뉴 인근 지역에 DEA와 IC 등 이민 당국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 작전을 펼쳐 다수의 이민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펠팍 타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단속 작전으로 히스패닉계 주민 10에서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한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다고 타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펠팍 타운 측은 이날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급습 작전은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으며 타운 경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이번 펠팍 이민자 단속 작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SNS에 올린 동영상에 따르면 DEA 또는 폴리스 등의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거리에서 히스패닉 이민자의 손을 묶고 체포했습니다. 영상엔 한 히스패닉계 주민이 연방 요원들에 의해 길바닥에 넘어뜨려져 손이 묶이는 장면이나 인도에 서 있던 주민이 요원들을 보고 인근 상점으로 급히 피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펠팍에서 이민자 단속 작전에 한인 사회와 상권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민과 상인들은 단속 소식을 공유하며 불안해했고 펠팍 경찰서를 찾아 이민 단속 작전을 알리고 주민 보호를 요청한 한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 요원들이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에 강제로 진입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남성을 수갑을 채워 눈밭으로 끌고 나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오스 출신의 이 남성은 35년 전에 시민권을 획득한 귀화 이민자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거주하는 56세 남성 충리 타오 씨는 전날 IC 요원들이 총을 겨눈 채 집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뒤 반바지와 크록스 차림으로 눈밭으로 끌고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며 두렵고 창피했고 너무 절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타오는 라오스 출신 몽족으로 1974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1991년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미국 시민입니다. 로이터 사진기자와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엔 담요로 몸을 가린 반나체 상태의 모습이 담겨있고 해당 사진은 SNS에 퍼지며 연방 요원들의 과잉 대응 논란을 키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일대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에 따라 약 3,000명의 연방 요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타오 가족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불필요하고 굴욕적이며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긴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DHS는 해당 주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2명을 수사 중이었다며 그곳에 거주하던 타오 씨가 지문 채취와 얼굴 인식을 거부해 구금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타원은 수배 대상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했다며 모든 법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작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표준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DHS는 현재 도주 중인 2명의 수배 전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추방 명령 대상인 라오스 출신 불법 이민 범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캐서린 메넨데즈 판사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강경 단속 전술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무기 겨누기, 최루 스프레이 사용,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체포 구금 위협 등은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중범죄나 정부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데요. 헌법상 시민권 보호 원칙과 충돌을 놓고 정치적, 법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시민권 남용 및 허위 표시 방지법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가중중범죄, 간첩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외국 테러 조직에 가담 연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에머 의원실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애초에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에머 의원은 납세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거나 테러 조직과 연계되고 중범죄나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시민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이번 법안은 미네소타에서 드러난 사기 범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귀화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시민권 박탈은 불법 취득, 중대한 사실 은폐, 허위 진술, 귀화 후 5년 이내의 공산당, 전체주의 정당 또는 테러 조직 가입 등의 제한적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에머 의원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규모 사기 의혹과 관련해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박탈 추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향후 헌법상 시민권 보호 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 법적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캘리포니아가 20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은 94명, 뉴저지는 84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이민 추방 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현재 미 전역 이민 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6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에 비해 무려 28.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 849건에서 2020년 1026건, 2021년 105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866건, 2023년 605건, 2024년 472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50건 이상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여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별 추방 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20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94명, 뉴저지 84명, 조지아 49명, 버지니아 46명 순입니다. 텍사스 30명, 펜실베니아는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들의 혐의는 체류 시한 초과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6.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38명입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 기간은 평균 1011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서 지난 1년간 자신의 업적을 자찬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자기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지난 1년간 한 일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읽어도 다 읽지 못할 양이라며 우린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시간 20분 동안 행정부의 외교, 경제, 사회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성과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도 언급했으며 자기가 세계 각지의 분쟁을 평화롭게 끝냈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만의 이름을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바꿀 때 사실 트럼프만으로 하려다가 참모들이 만류해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선 농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여러 차례 비판했으며 자기를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파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 등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취임 첫 해 축하인가라고 묻고 우린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면서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 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유급 가족 휴가 사용 시 직무 보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신입 직원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가족 휴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환영했지만 기업들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가족휴가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으며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휴가 후 해고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용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엔 직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000시간을 일한 근로자만 직무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용 사업장 기준을 15명 이상으로 낮추고 근속 요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은 최근 3개월 250시간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가족 돌봄이나 출산 입양 시 사용 가능한 유급 가족휴가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직무보호 규정은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아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복귀 후 해고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의 중증 질환 돌봄, 출산 또는 입양 후 자녀와의 유대 형성을 위해 24개월마다 최대 12주까지 가족 휴가를 사용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에는 동등한 직책과 임금, 근로 조건으로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보복이나 처벌 행위도 명확히 금지됩니다. 뉴저지 펠팍의 민석준 시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직인 폴김 시장과의 대결이 예상되면서 올해 예비선거는 한인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즈 팍 민석준 시의원이 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민석준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펠팍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석준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주민들에게 혼란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타운의 행정 오류를 지적하며 원칙 있는 행정, 투명한 재정 운영, 주민 중심의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원칙 있는 행정, 법과 절차를 무시한 편의 행정은 단호히 끝내겠습니다. 둘째, 투명한 재정 운영, 모든 예산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중요 지출은 사전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중심의 시정, 주민은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민 의원은 이번 시장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펠팍의 미래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주민 앞에서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책임지는 리더가 되는 후보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가 다시 신뢰받는 정부로 주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는 타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는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폴킴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민석준 의원은 지난 2023년을 시작으로 현재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곧 선거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으로 후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